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셨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의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 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 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 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 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 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셨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셨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뒷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 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 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 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셨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뒷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 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 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 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 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 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 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 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 쉬었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 관리에 열심히셨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뒷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의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 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 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 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셨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 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 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 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 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셨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셨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뒷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는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훈 할아버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뒷마름,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악화되어 밤에 자주 깨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졌으며 갑자기 충치가 여러 곳에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천연 항균제이자 치아 보호막이며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많은 약물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 건조는 충치, 잇몸 질환, 구강 곰팡이 감염, 소화 문제, 미각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 건조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시십시오. 하루 최소 8잔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십시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십시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최영수 할아버님도 약물 조정과 관리법 실천 후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김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심한 잇몸 질환을 앓고 계셨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는 만성 잇몸 질환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20%까지, 뇌졸중 위험은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폐렴 등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신 결과 6개월 후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십시오.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은 피하십시오.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십시오. 식후에는 물로 헹구십시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길,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유호석입니다. 평생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돌보며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지르시는 안타까운 실수들과 그로 인해 겪으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구강관리 비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잇몸을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지난달 83세 어머님과 함께 온 아드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구강관리에 열심히 쉬었던 83세 방영호 할아버님은 60년간 하루 4번,
이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심장 수술 전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까지 받으셨죠.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님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는데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약해진 잇몸에 하루 3번 이상 딱딱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마치 망치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 즉 치아 과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은 세균의 천국이 되어 잇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십시오.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2번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닦으십시오.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넷째,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십시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멎었고 3달 후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되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음으로 치약 선택입니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으신 75세 이영희 할머님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처음엔 치아가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점차 찬물만 마셔도 찌릿하고 음식 씹기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진료 결과 할머님의 치아 표면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속에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어 범랑질이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치약을 쓰면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줄입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리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영희 할머님도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조언해왔지만 10년 전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9세 정태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곧바로 심지어 휴대용 칫솔까지 가지고 다니며 양치질을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치아 표면이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특히 앞니 범랑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폐지가 낮아져 산성 환경이 되고 이때 치아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치아가 쉽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거나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거나